언론에서 의사나 변호사나 교수나 일정 특정 분야 전문가를 막 사회 지도층 이렇게 쓰잖아요. 이거 잘못된 표현이다. 도덕이란 실제로 그 사람이 그걸 갖고 있는지 아닌지를 밖으로 봐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속이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오늘은 하루아침에 유명 강사분들이나 연예인들이 왜 나락을 갈까요? 어제도 우리랑 일을 좀 많이 하셨던 의사분께서 불미스러운 언론 기사가 있더라고요. 근데 저도 한 15년 정도 강연 분야에 있다 보니까 수많은 어떤 셀럽들을 많이 만났는데 그분들이 사회적인 어떤 스크래치를 당하여서 힘들어 하시는 거를 저는 많이 목격했어요. 근데 저도 그거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다가 이 책에서 나름의 인사이트를 얻어서 오늘 소개할까 합니다. 이 책은 생각여행이라는 책인데 신동기 작가라고 저희 강연의 시대에도 신동기의 인문학 시리즈로 상당히 높은 조회수를 기록한 인문 경영학자인데 이분 책에서 좀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명인이 하루아침에 나락을 가는 이유에 대해서 이분은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은 1962년 예일대 졸업식에서 진실의 가장 큰 적은 거짓이 아니라 신화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기가 한 행위나 또 할 의도를 사실과 달리 말한다면 그것은 거짓이다. 그러나 자신이 특정 기능에 있어서 뛰어날 뿐인데 마치 도덕에 있어서 뛰어난 것처럼 이미지 포장을 한다면 이것은 신화를 만드는 행위가 된다. 이 얘기를 하시는데 쉽게 말해서 셀럽들이 그냥 어떤 한 분야의 전문가일 뿐이잖아요. 근데 많은 대중들은 그 사람의 어떤 기술적인 탁월함, 전문성을 마치 존경의 대상으로 둔갑을 시키고 언론에서도 거기에 야합을 하면서 그 사람을 뭔가 특정 분야의 전문가 이상의 어떤 도덕군자처럼 만들어내는데 이렇게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하면 득달같이 분노하면서 댓글로 난도질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동기 작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걸 해석을 하냐면 우리가 원시시대 때 토테미즘이라고 해가지고 식물이랑 동물들 숭배하고 이랬잖아요. 네. 근데 그게 지금 우리에게도 남아서 마치 어떤 인물을 가상의 어떤 숭배의 대상으로 삼고 그게 어떤 종교가 될 수도 있죠. 교주를 만들 수도 있고 자신만의 종교를 만들고 그것이 요즘에는 연예인이나 셀럽들, 인기 스타 강사들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들로 인해서 자기 삶의 의미를 찾고 믿고 숭배하는 그런 현상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어요. 전문성으로서 시작했지만 대중들 관심을 받다 보면은 어느 순간 뭐 백종원 씨 같은 경우에도 외식 전문가에서 국민 어떤 멘토처럼 그 자신의 전문 영역을 넘어서서 그 밖에 모든 분야에 걸쳐서 사회적 영향력을 끼쳤잖아요. 그러다가 조금 어떤 결함이 발생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 등을 돌리고 흥분하고 댓글을 쓰는 그런 일을 우리가 보았죠. 그래서 이 신동기 작가님이 이 책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대중들도 그들을 어떤 한 분야의 전문가 이상으로 존경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전문가들도 나는 한 분야의 전문가일 뿐 다른 영역에 있어서는 무죄하다라는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자기 스스로도 도덕적인 사람으로 이미지 포장을 하지 않는 것이 결과적으로 자기한테도 이득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돈을 엄청 많이 번 작가들이 있잖아요. 실제로. 그런 분들이 책을 내잖아요. 근데 그분은 돈을 잘 버는 기술이 탁월한 전문가일 뿐이잖아요. 근데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우리가 숭배하고 존경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신동기 작가님이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존경할 수 있는 대상은 도덕적인 사람만이라고 해요. 도덕이라는 것은 갖추기가 어렵고 그게 실제로 안에 있는지 말과 생각과 행동이 일치하는지에 대해서 본인은 인테그리티하다고 얘기하지만 그것을 속을 뒤집어 까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는 영역이잖아요. 그걸 끊임없이 추구해 나가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러한 도덕적인 사람은 자기 이익뿐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이롭게 하기 때문에 그런 도덕적인 인물만이 존경받을 수 있지 않나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런 말씀도 하시네요. 언론에서 의사나 변호사나 교수나 일정 특정 분야 전문가를 막 사회 지도층 이렇게 쓰잖아요. 이거 잘못된 표현이다. 이 표현이 정당화될 수 있는 이 경우는 의사, 변호사, 교수들이 부자들이 절대로 탐욕적이지 않거나 심지어 이기적이지 않다는 전제 조건이 성립될 때만이 사회 지도층이라고 쓸 수 있다. 그렇게 될 때만 이들의 탁월함은 사회를 탁월하게 이롭게 만드는 데 크게 기여를 한다. 즉 이들의 전문성이 탁월하면 할수록 그들의 가까운 이웃과 동료 그리고 사회는 더욱더 행복해지게 된다. 전문가들에 대한 사회 지도층이란 표현 사용은 당연히 이 경우에 한정된다. 전문직들을 사회 지도층이라고 표현한 것도 맞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시네요. 왜 그럼 사람들이 자신의 전문성을 도덕으로 포장하는 것일까? 왜라고 생각해요?
언론이나 사람들에게 잘 보여야 이제 인지도가 올라가야 돈을 잘 벌고 그렇죠.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고 이렇게 할 텐데 네. 자기가 착하고 도덕적으로 보여야 사람들이 신뢰를 할 것 같으니까 그렇게 포장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윤우님이 이제 많은 대중들이 도덕적으로도 칭찬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윤은음이라고 붙이잖아요. 그런 말도 사실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강영욱 씨한테 얼마나 우리가 강아지 대통령에서 개통령 붙였다가 불미스러운 일이 있으니까 온통 비난을 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추앙하는 것도 사실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런 추앙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존경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득달같이 분노하거나 충격을 받거나 그러지 않겠죠. 자, 그런데 왜 이 책에 따르면 전문성을 왜 도덕으로 포장하려 하느냐. 궁극적인 목적은 거래상의 이익이에요. 명예일 수도 있고, 정치인이라면 유권자의 표일 수도 있고,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거나 스타 강사가 되는 것일 수도 있죠. 근데 왜 하필 그 포장지가 다름 아닌 도덕일까?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도덕이란 실제로 그 사람이 그걸 갖고 있는지 아닌지를 밖으로 봐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속이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도덕이라는 포장지를 셀럽들이 활용을 한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유명 전문가도 본인을 특정 분야의 전문가 이상으로 포장하지 않는 것이 결과적으로 자기에게도 이득이다. 그래서 제주복주라는 한자가 있는데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배를 뒤집기도 한다는 이런 말이라고 해요. 전문성에 더해 도덕성까지 뛰어나다면 사람들이 알아서 그를 제주, 즉 띄울 거다. 그러나 그 도덕성이 진실이 아닌 가면이라면 사람들은 일단 배를 둥실둥실 띄우기는 하겠지만 언젠가는 복주라는 격언대로 성난 파도가 되어 망망대해에서 그 거짓의 배를 저 깊은 바닷속으로 수장시키고 말 것이다. 이게 우리 교훈인 거죠. 와, 언론이 진짜 무서운 것 같아요. 언론도 그렇고 대중도 그렇고요. 옛날에도 왜 우리 막 로마 시대 때 콜로세움에서 막 광기 어리게 죽여라 살려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 대중들의 잠재하는 어떤 야만성, 그리고 언론사의 약탈적인 속성 띄워줬다가 한순간에 잡아먹는 스타강사도 많이 당했거든요. 그런 것들 사이에서 균형추를 잘 잡아야 된다. 이런 것이 이 책이 주는 교훈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신동기 작가님 곧 또 책이 나오시는데 저한테 제일 먼저 책 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 시간 되시면 이 생각여행 책도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면서 오늘 컨텐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